자, 잠깐만. 여러분, 우리 끊었다 갑시다. 이건 좀 녹화를 해서 제가 짧게 공지와 함께, 엘레강스 공지와 함께 올려드릴게요. 일단, 방염에 대해서 제가 끊고 갈게요.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웃도어 디자이너 제이드입니다. 자, 오늘 제 1956회 방송하면서 여러분들께 드릴 정보와 엘레강스 텐트 쉘터의 변경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위해서 방송을 켰고, 지금 내용은 긴 방송 중에 요약해서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요거는 꼭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메이드님. 자, 회원분들 우리 인사 좀 나눌까요? 자, 새로 인사 좀 나눕시다. 자, 새로 인사 나눕시다. 자, 위에 방염 타프 얘기가 나오고 하면서 제가 이제 방염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방염이라는 거는 사실 난연이라는 얘기예요. 난연과 방염은 좀 구분을 져서 해야 되는 겁니다. 방염이라는 거는 사실 우리가 아예 안 탄다는 느낌이지만, 난연이라는 거는 우리가 좀 지연시킨다는 의미가 강합니다. 자, 메이드님, 우리 민경재님, 우리 루이스님 어서 오세요. 자, 아빠님 어서 오십시오. 자, 영어로는 저희가 난연 가공을 플레임 리터던트라는 말을 씁니다. 자, 포리너브님도 어서 오세요. 자, 플레임 리터던트, 난연 가공인데, 난연 가공은 전 세계적으로 사실 각 나라마다 규격들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아웃도어에서는 사실 아웃도어의 원조는 종주국은 사실 이제 미국 시장이 큽니다. 미국이 가장 큰 바이어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 많은 공장들이 미국 기준으로 많이 가요. 그래서 우리가 텐트도 방염 기준도 미국의 CPA 84 기준을 많이 따라갑니다. 자, 미국의 CPA 84 기준이 뭐냐? 어떠한 가스 원료를 가지고 몇 센치의 불꽃을 만들어서 몇 센치의 시편의 원단에 댔을 때 22.5cm 안으로 타고 들어가면 안 돼요. 불을 붙였을 때, 우리가 불을 가했을 때, 자, 우리가 텐트에다 토치를 대면 홀라당 타겠죠. 텐트에다 토치를 떼요. 그러면 홀라당 탈까요? 난연 텐트는 홀라당 안 탑니다. 토치를 떼면, 불을 없애면 멈춰요. 타는 게 멈춰요. 자체 발화를 못 하는 거죠. 하지만 난연 텐트가 아닌 거는 불을 갖다 댔다가 떼도 붙어서 타버리는 게 일반 텐트고, 난연 텐트는 불을 제거하면 22.5cm 안에는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미국 CPA 84의 난연 기준입니다. 그런데 이 난연 기준의 원리를 아셔야 돼요. 예전 2018년도 이전 같은 경우에는 브롬이라든지 안티모니아든지 아니면 이런 활로계 여러 가지 약품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제 난연을 했었어. 2015년도, 죄송합니다. 2015년도 기준으로 브롬하고 안티몬이 굉장히 우리나라에 많이 사용이 됐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왜? 오랫동안 사용돼 왔던 확실한 난연제였어요. 그래서 사용을 했는데 이게 발암 위험성이 있다고 밝혀지면서 1급 발암 물질로 지정이 되면서 사용이 금지됩니다. 하지만 국내의 많은 난연 업체들이 2018년도까지 사용을 했었어요. 모르게. 그거는 여러분들이 원단 뉴스, 우리 섬유 뉴스를 보시면 뉴스에 실제로 2018년도 기사에 금지됐지만 아직도 많은 업체들이 사용하고 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전에 이제 1급 발암 물질로 지정이 되면서 사용을 중지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문제가 생겨요. 왜? 오랜 시간 동안 안정화돼가지고 사용하던 거를 못 쓰게 하니까 대체품을 써야 되는데 대체품이 불안정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나왔던 제품들이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자, 왜 문제가 생겼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런 난연이라고 하는 제품에 들어가는 원리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텐트 원단, 타프 원단에 보면 밑에 방수층, PU 가공이라고 하잖아요. 몇 미리 하는 요런 그러니까 방수를 만들어내는 이 PU층에다가 방염제를 섞는 거예요. 난연제를 섞는 거예요. 이 유기화합물들을 섞어요. 근데 이 유기화합물들은 녹는 점이 낮아요. 어떤 원리냐? 불이 붙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열이 올라가죠. 그럼 여러분들 융점이라고 합니다. 녹는 점이라는 게 있어요. 모든 섬유는. 모든 물질은 융점이 있습니다. 자, 나일론의 융점은 몇 도예요? 아니, 정확하게 얘기할게요. 더블6의 융점은 몇 도죠? 더블6와 싱글6, N 더블6와 N 싱글6의 융점은 각각 몇 도죠? 제가 자주 말씀드렸는데 요거 맞히시는 분께 제가 선물 드리겠습니다. 스지님하고 제가 대전소관님한테 발송했던 선물 알루미늄 박스와 코베아 글로브를 제가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나일론 N6 더블6 몇 도일까요? 나 지금 방송
오래 했는데. 자주 얘기했는데. 이거 못 맞춰주시면 서운한데. 자, 나일론, 나일론의 정확한 이름은 폴리아미드죠. 나일론은 그냥 두폰이라는 회사의 그냥 원단명이고요. 프로젝트명이고요. 이제 그래서 이제 사실 뭐 대명사처럼 명사처럼 쓰이는데 정확한 이름은 자, 루이스님 65도요? 그러면 뜨거운 물 부으면 나일론이 녹겠네요. 자, 제가 10초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나일론은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N6가 있고 N6가 있어요. 이 두 가지 다 맞춰주셔야 돼요. 자, 루이스님 65도, 콩콩캣님 220도, 영혼의 비타민님 230도와 236도. 자, 아쉽지만 정답은 없습니다. 자, 폴리에스테르는 265도의 융점을 가지고 있어요. 즉, 265도 이상 가면 녹아요. 자, 민경재님은 어디 가서 지금 복사해 오셨어요? 컨닝해 오셨어요? 탈락. 자, 폴리에스테르는 265도예요. 근데 최초에 N6, 그러니까 두폰의 나일론이 처음 나왔을 때는 굉장히 비싸고 유명했죠. 근데 너무 비싸니까 이거 짝퉁이 나왔어요. 이 짝퉁이 N6예요. 약간만 변형을 해요. 왜냐면 N6는 너무 인프라가 플랜트 시설이 많이 들어가요. 공장이 너무 커지고 비용도 많고 두폰이라는 회사가 나일론에 대해서 너무 광고를 많이 해서 광고비가 너무 많이 책정이 되다 보니까 N6는 너무 비싸요. 그래서 이거를 대체품으로 만든 게 N6예요. 그래서 시간이 쭉 오면서 정말 정품과 구분 안 되게 만져서도 모르고 냄새도 안 나고 빛도 막 구분을 못 해요. 딱 하나 구분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바로 융점이 달라요. 자, 저희가 보통 융점을 할 때 N6는 220도를 봅니다. 220도에서 230도를 봅니다. 220도, 230도를 봐요. 그죠? 그리고 저희가 W6는 보통 260도를 봐요. 260도를. 그러니까 지금 얼추 비슷하죠? 정확히 따지면. 그죠? 융점은 사실 근데 저 융점이 틀린 게 제가 말한 건 N6는 230도, 그 다음에 N6는 260도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폴리에스테르는 265도. 왜냐면 자사 기준이에요, 자사 기준. 왜냐면 이거를 업체마다 들어가는 성분이나 배합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는 있으니까 오차도 있을 수 있고 해서 대략 그 정도다. 이게 우리가 왜 이걸 외워야 되냐면, 왜 알고 있어야 되냐면 정확한 온도를 외울 필요는 없지만 온도 차를 융점은 알 필요가 있어요. 왜? 가공 때문에 그래요. 가공. 이 PU 조금 전에 방염제를 바르고 방수를 만들어내는, 여러분들이 뭐 테프론이다, 발수다, 뭐 C6다, C8이다, C0다, 실리콘이다, 이거를 가공을 하려면 열을 가해야 돼요. 근데 나일론 예를 들어서 N6가 220도의 융점, 230도의 융점을 갖고 있는데 240도로 가공을 때려버리면 원단이 녹아버리는 거죠. 폴리에스테르 같은 경우는 260도의 융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나일론보다 그래서 가공비가 싼 거예요. 나일론은 우리가 알고 있는 N6, NW6의 가공비가 비싼 이유가 그거예요. 열 관리가 필요해요. 낮은 열에서 만들어야 돼요. 높은 열에서 만들면 만들기가 조금 더 편해지는데 이게 까다로워지니까. 그죠? 그러면은 폴리에스테르는 265도의 융점을 갖고 있으면 265도에서 가공을 하면 되니까, 그 전에 가공하면 되니까 열에 민감할 필요가 없는데 나일론은 열에 되게 민감한 거예요. 그래서 W6가 N6보다 비싼 거예요. 열이 높기 때문에. 그런데 가공비만 그렇게 비싸. 그러면 저는 제품을 좀 저렴하게 만들고 싶으면 N6를 써야 될까요? NW6를 써야 될까요? 당연히 가공비가 적게 들어가는, 말이 좀 꼬였나? 하여튼 해야 돼요. 열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피유층에다가 이런 유기 화합물들을 섞어가지고 이제 방수를 만들어냈어요. 자, 그럼 이제 불이 났어요. 삐뽀삐뽀 불이 났어요. 라이터를 갖다 대요. 라이터가 몇 도인가요? 라이터가? 엄청 뜨겁죠? 내가 라이터는 한 500도 넘어갈 것 같은데? 불꽃이? 그죠? 무조건 융점을 넘어갑니다. 융점이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고체가, 융점이 뭐예요? 열을 가했을 때 고체가 액체가 되는 거잖아요. 액체가 되다 못해 이제 기화가 되죠. 그죠? 불에 타잖아요. 그죠? 그게 화재예요. 화재.
제가 옷에다가 불을 붙이면. 그러면 우리 면의 융점은 몇 도일까요? 면의 융점. 자, 푸르미님 검색 좀 해보세요. 면은 몇 도에 녹는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폴리보다는 높은 것 같아요. 폴리보다는 면이 아마 더 늦게 탈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찾아봐 주세요. 자, 그러면 방염의 원리는 뭐냐면, 난연의 원리는 뭐냐면, 우리가 라이터를 딱 갖다 대잖아요, 원단에다가. 그러면 그 피우 안에 있던 이 유기화합물들, 이 유기화합물을 여러분들이 지식백과에서 검색을 해보면 뭐 샬라 있는데 다 필요 없어요. 여기 밑에 녹는 점이 무기화합물보다 낮고라고 써 있어요. 녹는 점이 낮다. 녹는 점이 낮다. 이걸 이용하는 거예요. 이 유기화합물들이 열을 가하면 일정 온도가 넘어가면 원단이 녹기 전에, 불이 붙기 전에 성분들이 싹 빠져나옵니다. 불안정해져요. 낮은 온도에서는 얘네들이 친구로 피우랑 같이 잘 지내요. 원단에 붙어가지고. 이거 중요해요.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낮은 온도에서는 얘네들이 잘 붙어 있어요. 지들끼리 친하게. 근데 이제 뜨거워져요. 그러면 이 안에 유기화합물들은 먼저 난리 분수가 나요. 아, 야, 뜨거. 야, 이제 고작 60도인데 좀 참아라, 좀. 아, 나 뜨거워 죽을 것 같아. 미칠 것 같아. 야, 100도. 야, 튀어! 다 나가버려요. 그러면서 피막을 형성해요. 얇은 막을 형성한다고 보시면 돼요. 얘네들이, 자, 우리가 어떤 물체가 불이 붙으려면 세 가지 요건인가요? 뭐가 필요하죠? 재료가 필요해요. 그리고 산소가 필요해요. 불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 불로 산소가 있는 환경에서 불을 붙였을 때 얘 스스로 녹아가지고 산소랑 결합될 수 있으면 이제 타 들어가는 거야. 산소가 중요하다. 이 얘기만 아시면 돼. 자, 불이 붙을 때 산소가 필요한데 산소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우리 학교 다닐 때 촛불을 이렇게 있는데 유리컵 씌우면 유리컵 안에 있는 산소가 다 타면 촛불이 꺼지더라. 학교 다닐 때 탐구 생활에서 한번 했었어요. 40년 전에. 아이고, 우리 어르신들 안 했어요? 안 했어요. 해봤어요. 해봤잖아요. 촛불을 타고 있는데 컵을 씌우면 산소가 다 떨어지면 꺼지잖아요. 똑같습니다. 자, 피막, 얘네들이 이제 피우 안에 있던 유기화합물들이 특정 온도가 되면 얘네들이, 자, 감쌉니다. 감싸요. 그래서 재료를 감싸요. 그러면서 산소와의 접촉을 막아버려요. 방어막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유한하고 오래가는 거면 아까 말한 대로 방염, 방탄이 맞죠. 완벽하게 막을 수 있겠지만 유한한 게 아니에요. 고작 몇 초예요. 몇 초. 짧은 찰나지만 얘네들이 피막을 형성을 하면서 원단과 산소와의 접촉을 일시적으로 타단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특정 가스가 나와요. 그 가스들이 산소의 접촉을 막아버리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산소가 없으니까 불이 꺼지겠죠. 그 영상 한번 보고 가실게요. 올캠핑에 이런 깨알 같은 영상들이 있습니다. 자, 제가 찾아드릴게요. 올캠핑이 카페에 있어요. 방염 테스트 검색하시면 많아요. 가스불을 붙여서 안 보입니다. 뭐라고 하는 거야? 네. 오케이. 자, 불이 붙었습니다. 자, 불을 밑에다 갖다. 저게 그 CPA84 원문에 보시면은 저 불의 조건도 있어요. 불꽃이 몇 센치가 돼야 되고 연료도 지정을 해줘요. 왜냐하면은 어떤 놈은 가스로 하고 어떤 놈은 촛불로 하고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공통된 규격이 있습니다. 지금 잘 안 보이시겠지만 쭉 지금 타고 올라가고 있어요. 당연히 불 붙이면 방염 탑니다, 여러분. 방염 텐트 안 타는 거 아니에요? 불 붙이고 있으면 계속 타 들어가요. 타고 올라갔어요. 그게 지금 방염 텐트라고 하고 방염 타프라고 하는 제품들의 위험성이에요. 방염을 무적처럼 설명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이 닿았을 때 자체적으로 점화가, 만약에 얘가 불이 붙어버리면 계속 타고 올라가겠죠. 근데 불이 붙진 않아요. 더 이상 붙지 않고 여기서 졌을 때 열원이 없어지면 22.5cm 안에서 멈춰야 되는 게 CPA84의 기준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열원이 계속 있어요. 누가 토치를 계속 떼고 있어요. 그럼 계속 타들어가요. 14.5cm. 토치를 뗐을 때는 멈추지만 14.5cm. 그러니까 원래 기준은 이 블랙제이드 그러니까 플라이 원단이에요. 예전에. 여기까지만 타지 않으면 2 이상 타지 않으면 합격인데 저희는 이 밑에서 그러니까 이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화재 나면요. 화재 나면 저 불꽃이 촛불일까요? 나이트불처럼 저렇게 작을까요? 아니죠. 토치로 이렇게 지져봐요. 그럼 이만큼 탈 거 아니에요. 토치를 대고 있으면 계속 탑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일정 그 열에서 멀어지면 그래서 제가 아까 80cm 얘기를 했던 거예요. 자, 타프와 불이 그죠? 제가 80cm라고 했죠. 80cm 이상만 떨어지면 절대로 불이 붙지 않습니다. 절대로. 지구의 환경에서는 절대로 불꽃이 여기까지 오고요. 여기서 타프를 이만큼만 놀려놓으면 절대로 불이 붙진 않아요. 말장난하는 거예요. 녹아요. 80cm 있으면 자 80cm만 이만큼이거든요. 이만큼만 떨어뜨려 놓으면 불이 붙진 않아요. 하지만 열기에 녹겠죠. 이게 말장난하는 거예요. 여러분 방염 타프가 아니더라도 어떤 타프를 갖다 놓고 밑에서 불질을 해도 타프는 타지 않습니다. 절대 안 탑니다. 아시겠어요? 왜냐하면 그 방염 타프를 내가 만들어 팔았잖아. 220도면 비슷하네요. 네, 나일론 N6하고 비슷하네요. 싱글 6하고. 자, 여러분 쓰시는 어떤 타프도 밑에서 모닥불을 붙였을 때 불이 붙지 않아요. 아시겠어요? 방염이 아니어도 돼요. 난연이 안전한 이유는 뭐냐면 거기에 불을 갖다 댔을 때 자체적으로 한번 불을 딱 대가지고 뗐을 때 자체적으로 붙어 나가느냐 붙어 나가지 않느냐예요. 자, 올캠핑에 방염 타프가 있어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니까 표현을 바꿔야 돼요. 파이어 쉘터나 방염 타프를 판매하시는 분들이 보셨을 때 뭐라고 이런 문구 쓰거든요. 우리는 방염 원단을 썼기 때문에 불에 강합니다. 불에 강합니다. 아니, 불에 안 강해요. 녹는 점은 똑같아요. 자, 이 유기화합물 난연제를 썼다고 해서 지금 유기화합물의 사전적 의미는 뭐냐면 무기화합물보다 녹는 점이 낮다예요. 우리는 이 낮은 녹는 점을 가지고 방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어떻게? 불이 붙으면 뜨거워지면 원단이 녹기 전에 이 안에 있는 유기화합물들이 밖으로 튀어나오면서 피막을 형성하고 산소의 접촉을 막아서 더 이상 불이 붙어 나가지 하지 않게 하는 게 플레임 리터던트의 원리인데 이 과학적인 원리와 이론을 무시하고 어떻게 불에 더 강하죠? 불에 강하다는 얘기는 융점을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녹는 점을 바꿔줘야지 불에 강한 거지. 만약에 우리가 모닥불을 피웠는데 불티가 딱 튀어가지고 타프에 얹어가지고 녹았다. 근데 그 녹았을 때 온도가 몇 도예요? 폴리는 몇 도예요? 265도고요. 나일론 싱글 6는 220도에서 230도고요. 나일론 더블 6는 260도고요. 면은 220도예요. 융점이. 여러분들 모닥불에서 튀어나간 불티는 265도 이상이었기 때문에 타프가 녹고 텐트가 녹았던 거예요. 그럼 이거를 안 녹게 하려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난연을 할 게 아니고요, 융점이 높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민경재님 전공 분야인 탄소 복합제를 쓴다든지, 탄소 섬유를 쓴다든지, 그래도 높은 열에 버틸 수 있게끔 녹지 않게 만들어줘야지 되는 거지. 방염 타프를 난연했다라고 해가지고 불에 더 강해지는 게 아니라고요. 난연은요, 정확히 그래서 방염이라고 쓰면 안 돼요. 난연이라고 써야 돼요. 난연은 화재를 지연시키는 역할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쓰는 전기줄, 여기 안에 있는 전선들 전부 다 난연제예요. 뭐예요? 집에 화재가 났을 때 스스로 타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높은 융점을 가지게끔 만들어주든 아니면 불이 붙지 않게끔 만들어주던. 자,
방염의 원리를 좀 새로 썼으면 좋겠습니다. 자, 파이어 쉘터예요. 파이어 쉘터가 방염을 했기 때문에 안에서 불놀이를 해서 불티가 튀어도 불에 강합니다. 이거는 사기예요. 왜? 정말로 그냥 난연했으면 난연으로 끝이에요. 불티에 녹지 않는다는 얘기는 원단의 용점을 그러니까 높게 녹는 점을 올려줬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다른 가공을 해야지. 방염을 하지 말고. 방염은 낮은 온도에서 얘네들이 불안정하게 만들어가지고 피막을 형성해서 산소 접촉을 막아가지고 불을 나지 않게끔 하는 원리인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웃도어 텐트 타프 원단 중에 폴리에스터 나일론을 쓰면서 융점을 바꾸는 작업을 하는 제품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융점을 바꿀 수는 없어요. 물론 어떤 특수한 도료나, 안 그러면 우리 그 우주 왕복선처럼 밖에다가 우주 왕복선 밖에 붙여놓은 게 뭐예요? 열에 강한 돌 붙여놔, 돌판. 맞죠? 그 사기라고 해야 되나, 그거를? 뭐라고 해야 돼요? 우주 왕복선 겉에, 이런 우주선 겉에 높은 열에, 마찰열에 버틸 수 있게끔 붙여놓은 세라믹 판넬. 원단에다가 그런 세라믹 가루나 뭐 이런 걸 타지 않는 이상 융점을 바꾸지 않거든요. 자, 지금 여러분, 그러면 지금 현존하는 제품들, 타프나 텐트들이 방염이라서 불에 더 강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얼마나 말장난이고 사기인지 아시겠죠? 더 강할 수가 없거든요. 세라믹이나 뭐 이런 탄소나 이런 가공을 하지 않는 이상. 근데 그깟 싸구려 제품들에 고작 몇만 원, 몇십만 원 파는 제품 중에 과연 융점을 바꾸는 작업을 한 제품들이 있을까요? 시중에? 자, 루이즈님 질문 주셨잖아요. 무릎을 좀 딱 치십니까? 그래서 제가 자꾸 공부하고 배우자라고 하는 게, 우리가 아는 만큼 보이는 거라서,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그저 당하는 거예요. 말장난에. 타프가 50만 원, 타프가 100만 원이에요. 물론 뭐 선물도 주고 뭐도 주겠지만 타프 한 장에 100만 원일 이유가 없습니다. 왜죠? 도대체 뭘 했죠? 여기 민경재님이 우리나라 탄소연구소 직원이시거든요. 연구원이시거든요. 민경재님이 차라리 이런 원단을 만들어서 해가지고 그 원단을 만들었다면 내가 납득을 하겠는데, 고작 10만 원, 20만 원짜리 제품에 탄소복합을 쓰거나 무기 세라믹 재질을 썼거나 원단에 그 특수 처리를 한다고? 그런데 오늘 내 공장 단톡방에 한국의 유명한 방송에 나오시는 분이 나 한국의 방염 쉘터, 파이어 쉘터 만드는 거 이거 똑같이 만들어주세요 하고 그 채팅 내용을 봤어. 고작 20만 원짜리 제품에다가. 근데 그 제품 광고를 보면 우리는 방염 처리를 했기 때문에 모닥불에 불에 강합니다라고 했어요. 자, 저도 난연은 굉장히 중요하고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해야 돼요. 난연의 이유는요, 불이 붙었을 때 여러분들이 탈출할 수 있는 시간, 여러분들이 진화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텐트에 불 붙으면 무조건 튀세요. 그거 소화기 찾으러 뛰어갔다가 이미 돌아오면 끝입니다. 여러분들이 도망갈 수 있는 시간을 벌어드리는 거예요. 텐트 불 붙으면요, 몇 초 안에 다 붙어요. 다 번져요. 전 진짜 그런 적도 있어요. 캠핑하는데, 우리 행사하는데 지나가는 취객이 오줌 싸고 간 적도 있어요. 세상에 미친 사람이 참 많거든요. 어떤 미친놈이 와가지고 여러분들 폴리로 된 텐트 같은 경우에 지나가다가 진짜 토치 한 번만 싹 갖다 대면, 자고 있는 상황에서 나는 한잔하고 기분 좋게 자고 있는데 어떤 미친놈이 지나가다가 토치 한 번 딱 갖다 대는 순간 끝이에요. 어떤 미친놈이 불 끈다고 이거 뭐죠? 불놀이 하다가 이거 끄지도 않고 그냥 불 활 타고 있는데 술 취해가지고 들어가서 자빠져 자고 있어. 우리 옆집에서 끄지도 않고 불 활활 막 하고 있는데 그냥 바람 부는데. 여러분 한 번씩 당해보셨잖아요. 그때 불 붙으면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도망이고 진화하고 뭐고 없어요. 그때 난연은 여러분들이 도망갈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 안 타는 게 아니에요. 이 난연 방염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제가 제 텐트 불에 안 탄다고 했나요?
토치 갖고 있으면 이 라이터 토치 계속 갖고 돼 있으면 계속 타요. 안 타지 않아요. 지연시키는 거예요. 이걸 명확히 해야 되는데 이거를 앞세워서 우리 파이어 쉘터라는 거 만들고 나 진짜 파이어 쉘터 저거 정말 무섭거든요. 만드는 업체분들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만들어서 파시는 거 좋고 다 좋은데 문구는 좀 수정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 제품은 방염 제품이라 불에 강합니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마케팅 하시면 안 돼요. 안전불감증이에요. 안전불감증. 자, 여러분들 이거 꼭 중요한 내용입니다. 어떻게 루이즈님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자, 그래도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좀 불편한 부분이고 사과드릴 부분이고 제가 무지했고 무식해서 제가 무지하고 무식해서 그동안 제가 말씀을 못 드리고 전전긍긍 하다가 오늘 공장하고 아까 계속 방송하면서 회의했던 내용이 이거예요. 여러분들 에어매트 텐트에서 쓰시면 검은 물 들죠? 검은 물. 왜 들죠? 왜 들어요? 이건 제가 정말 많이 말씀드렸고 공지도 돼 있고 네, 이염이요. 마이그레이션 정확하게. 아까 제가 마이그레이션 영어로 얘기하는 거 들으셨죠? 마이그레이션 이염 작용이에요. 자, 모든 게 보통 이제 이거를 이해를 해야 돼요. 제가 계속 설명을 드릴게요. 폴리옥스퍼드 같은 경우에는 염색이 잘 안 돼요. 염색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분산 염료라는 거를 써가지고 고온에 작업을 해요. 고온에. 근데 이 온도가 너무 높아지면 예를 들어서 건조 과정에 염색 건조, 발수 건조, 이게 건조 과정에 너무 높은 고온에 자꾸 노출이 되면 그 원단이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제가 머리카락 비유 자주 드리잖아요. 원단이 이제 바스락거리게 노화가 됩니다. 경화가 되고 왜냐하면 수분이 계속 배출이 하면서 이제 그 머리카락 뚝뚝 끊어지는 것처럼 끊어져요. 그러면은 강도가 안 나와요. 강도가 제가 뭐 자주 하는 뭐 있죠? 티어링 스트레스, 텐실 스트레스, 인장 인열 강도가 떨어져요. 잘 끊어지니까 그럼 무슨 얘기냐? 텐트를 쳤을 때 잘 찢어진다는 얘기예요. 잘 뜯어지고. 그래서 텐트나 타프 만들 때 제일 중요한 게 인장 인열 강도 값이에요. 제가 보셨죠? 아까 원단 발주하면서 그 중국어로 원단 발주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빨리 인장 강도 인열 강도 값 내놔라. 왜냐하면 이거 값만 봐도 예를 들어서 210데니아야. 그럼 평균값이 있어. 근데 이게 인열이 떨어져. 그러면 니네 대체 원단에다 무슨 작업을 했길래 인열이 왜 이렇게 떨어지냐? 난 이거 인열을 예를 들어서 뭐 10뉴턴에 맞춰놨다. 그러면 난 10뉴턴 이하는 안 받겠다. 그러면 얘네들이 자체적으로 테스트를 한단 말이에요. 원단을 가지고 9뉴턴이 나와요. 그러면 얘네들이 난리가 났죠. 왜? 원단 납품 못해요. 나는 10이라는 숫자를 정해줬으니까. 근데 얘네들이 9가 나왔어. 어떻게? 재작업해요. 재작업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원단 재작업해요. 원단은 놀로 말려도요. 텐트만 자르지만 않으면 원단은 재가공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자, 이 친구가 예를 들어서 인열 강도값이 떨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인열 증강제라는 걸 써요. 인열 증강제가 뭐예요? 인열 증강제? 이거 제발 좀 퍼가시는 분들은 기재 좀 해주세요. 출처 올캠핑 은자미 아빠 아웃도어 디자이너 제이드라고. 이거 다 알려주는 사람 나밖에 없어. 어디 가도 없는 정보야. 왜냐하면 이런 단어들 중에 내가 처음 말하는 단어들이 있거든요. 검색해도 안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딱 봐도 출처가 나야. 그러니까 그냥 기분 좋게 좀 해줘요. 아는 척 좀 하게. 인열 증강제라는 걸 써가지고 재작업을 해요. 뭐냐면 린스예요. 린스. 제가 말씀드렸죠. 섬유라는 거는요. 이런 교차점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잘 찢어져요. 유연하게 만들어주면 덜 찢어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맨손으로 종이를 찢는 거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맨손으로 원단을 찢는 거하고요. 그 다음에 겉에가 되게 막 그 꺼끌꺼끌한 마찰력이 좋은 잘 안 미끄러지는 장갑을 끼고 원단을 쪼개는 거하고 어떤 게 잘 쪼개지겠어요. 미끄러운 손에다 물 묻혀가지고 하면 미끄러지니까 잘 안 찢어지잖아요. 그죠? 잘 안 찢어져요. 근데 마찰력이 있는 제품을 가지고 장갑을 끼고 찢으면 잘 찢어져요. 안 미끄러지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원단을 만들어가지고 값이 나오면 사실 이게 변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린스를 쓰잖아요. 인열 증강제 같은 린스를 쓰면 잘 미끄러져요. 잘 미끄러져요. 무슨 얘기냐면 검사할 때 이 검사 기계에서 잘 미끄러져요. 그래서 뭐 유럽 방식은 이거를 뭐 하나만 잡고 가고 미국 방식은 두 개를 잡고 찍고 이렇게 해서 검사법이 틀려요. 이 검사법에 따라서 수치가 달라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검사법이 빡센 데서 검사를 하시겠습니까? 검사법이 느슨한 데서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내가 원단 만드는 사람이고 납품하는 사람이면 검사법이 느슨한 데서 하겠죠. 그래야 수치가 높게 나오니까. 이런 꼼수를 씁니다. 이거는 뭐 원단 업체분들도 많이 아시는 방법이고 솔직히 많이 쓰시는 방법이에요. 자, 아웃도어 업체에서는 두 가지 방식을 씁니다. 제가 아까 얼핏 미국 얘기, 유럽 얘기를 했어요. 이게 뭐냐면 미국은 저희 같은 경우는 미국 건설시험연구소, 건설시험협회, 뭐 이런 AT, 뭐 ADT, 뭐 이런 협회 있어요. 아이고 몰라도 돼. 사는데 아무 문제 없어. 근데 왜 미국 기준으로 가냐면 아웃도어 업체 대부분이 미국 업체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나 베트남이나 방글라데시나 미얀마나 이런 공장들이 미국 기준을 많이 가요. 미국 바이어 기준으로 많이 가요. 맞죠? 그래서 저희는 미국 기준으로 갑니다. 근데 미국이 제가 인정하는 건 뭐냐면 미국은 선진국이다 보니까 얘네들이 미국이나 호주나 캐나다나 얘네들은 정말 사람 가지고 장난치는 걸 용납을 안 해줘요. 그리고 까다로워요. 시험이. 까다로워요. 굉장히 까다로워요. 선진국은 선진국이에요. 미국은 방염 아니면 텐트 못 팔아요. 무조건 방염 들어가야 돼요. 미국은 까다로워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은 거예요. 까다로운 게. 그죠? 업체 입장에서는 죽을 맛이죠. 그래서 미국 제품들 같은 경우는 까다로운 미국 건설시험협회의 기준으로 테스트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희는 뭐 염색 결례도 테스트라든지 그 다음에 뭐 또 뭐 있죠? 염색 결례도, 인장 강도, 인열 강도,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테스트들, 방염 테스트 전부 다 저희는 미국 기준으로 가요. 왜냐하면 제가 미국을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제가 텐트 만드는 공장이 전량 미국에 납품을 해. 예를 들어서 99%가 미국 납품을 해. 그럼 거기에는 테스트 장비가 다 미국 기준에 세팅이 돼 있으니까 저도 그 값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이 회사가 유럽에 납품을 해. 유럽 기준으로 가. 그럼 전부 다 유럽 값으로 나오겠죠. 근데 이게 좀 오랫동안 관행이 되다 보니까 대부분 업체들이 미국 기준으로 갑니다. 근데 이 미국 기준을 안 하는 데가 있어요. 어디예요? 어디? 여러분 아시는 힐레베르그 유럽 제품 대표적으로 힐레베르그 걔네들은 미국 기준 안 가요. 지네들 기준으로 가요. 걔네들은 뭐 ISO도 쓰고 막 쓰긴 쓰는데 정말 재밌는 사실은 예를 들어 힐레베르그 같은 경우에는 인열 시험이 미국하고 틀려요. 그래서 업계에 사실 이런 말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실 미국 제품들은 힐레베르그의 그 시험법을 인정을 안 해줘요. 저도 힐레베르그의 시험법을 인정을 안 해줘요. 왜? 우리 기준으로 했을 때 그 값이 안 나오거든. 안 나올 수밖에 없어. 이게 시험법이 달라서 그래요. 그래가지고 예전에는 이것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는 힐레베르그는 자기들이 그 유럽 방식, IS 방식도 다른 방식을 써가지고 사실 인장 인열 감독값이 좀 높게 나왔고 이거를 광고를 했었어요. 근데 힐레베르그의 가장 선적이 누구죠? 경쟁사? 아세요 혹시? 여러분들 힐레베르그 하면 뭐 명품 유럽 명품 텐트 뭐 해가지고 대표적인 제품이잖아요. 얘네들의 대표적인 경쟁사 어디 있어요? 헬스포츠. 또 미국에 또 누구 있어요? 미국에 어마어마한 회사들이 많잖아요. 얘네들 비가그네스도 뭐 여러분들 많이 아실 테고 미국 업체들 많죠. 얘네들은 힐레베르그 인정 안 해줘요. 왜? 시험법이 틀리니까. 얘네들이 얘기하는 게 야 그럼 우리 시험법으로 해. 우리랑 똑같은 환경에도 시험을 해. 그러면 그래서 헬스포츠랑 힐레베르그랑 둘이 되게 경쟁 많이 해요. 뭐 그러면서 기술이 또 서로 그쵸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기술 발전해 가는 거고 이게 이제 좀 좋은 모습인 거고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마이그레이션 말씀드릴게요. 마이그레이션.
자, 폴리옥스포드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이제 폴리에스테르 같은 경우는 염색이 잘 안 됩니다. 염색은 안 돼가지고 좀 온도 작업이 높아요. 온도 작업이 높다 보니까 요런 아까 뭐 가공의 온도라든지 뭐 이런 문제 때문에 인열값이 떨어져요. 뭐 블랙 코팅 5번 했다, 10번 했다 이거 자랑 아니에요. 그만큼 원단을 혹사시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감당할 수 있게끔 쉐어할 수 있게끔 케어할 수 있게끔 원단의 두께를 두껍게 가는 거죠. 왜? 뼈가 굵으면 굵을수록 덜 부러지잖아. 실이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덜 끊어지니까 강하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150데니아로 코팅을 여러 번 하고 가공을 해보니까 이게 원단이 자꾸 바스러지고 찢어져. 그래서 원단을 210데니아, 300데니아 이런 식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차라리 정확한 표현은 이 잡으려고 벼룩 잡으려고 소가장관 태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배보다 배꼽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 차광 조금 높이려고 코팅했더니 원단이 망가지고 망가진 원단을 보강하려니까 원단이 두꺼워지다 보니까 폴대도 두꺼워지고 가격도 올라가고 원단은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비싸지는 건 맞는 거니까 이런 단점들이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마이그레이션 다시 돌아갈게요. 폴리옥스포드, 폴리에스테르는 염색이 어려워서 색이 잘 빠져요. 그래서 변색이 심한 거예요. 나일론은 색도 잘 들고 색도 잘 빠져요. 참 어렵죠. 자, 분산염료라는 걸 씁니다. 이 분산염료는 사실 안정성이 좀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블랙이 되게 위험한 것도 사실 그건데 블랙이 되게 위험해요. 왜냐하면 여러 염료들이 혼합이 돼 있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잘 안 붙어 있고 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염이라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자, 에어매트 파시는 분들, 자, 뭐 주변에 에어매트 많죠. 이거 텐트가 왜 물드는지 설명해 달라고 지금 제가 말 안 하기 전에 가서 물어보세요. 100% 인지하고 아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신가? 내가 떠들고 한 걸 걔네들이 퍼가가지고 쓰잖아 지금. 그죠? 이 분산염료에 의한 마이그레이션이에요. 정확히 이걸 쉽게 풀어드리면, 자, 실에 염색약이 붙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제 열이나 화학 약품을 써가지고 여기다 이제 붙여놓은 거예요. 고착을 시켜놨어요. 머리에 염색을 했어요. 그죠? 그럼 우리 이제 머리 염색했다. 여러분들 탈색하면 다른 색으로 염색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탈색을 해야 되죠. 탈색하는 걸 뭘 써요? 과산화수소 쓰죠. 과산화수소. 탈색제는 과산화수소잖아요. 들어가서 분자의 고리를 끊어버리는 거죠. 근데 이 여러분들이 폴리에스테르 염색하는 이 분산연료는 물에 약해요. 물에 잘 녹기도 하고 수분에 약해요. 수분에. 그리고 폴리 자체가 얘가 잘 못 붙잡고 있는 거야. 그러면 자 봐요. 물에다 넣으면 물이 빠져요. 기본적으로. 근데 자 생각해봐요. 그럼 여러분들이 텐트를 비에 맞춰요. 물 빠지면 돼야 한대요. 그건 불량인 거야. 단순히 물이 있다고 물 빠지면 그건 불량인 거야. 염색 불량이에요. 아무리 폴리에스테르가 염색이 어렵고 분산염료가 물에 약하다고 한들 비 맞았는데 검은색 티셔츠 입고 갔는데 갔다 들어왔더니 여자들 마스카라기 좀 흘러내린 것처럼 검은 물 쭉쭉 빠지면 그건 불량인 거야. 불량. 텐트 만들 때 타프 만들 때 원단 중에 그런 불량은 거의 없어요. 근데 뭐 텐트 회사 같은 경우에는 비 오니까 거기서 뭐 빨간 물이 떨어져서 바위로 떨어지더라 뭐 그거는 염색 불량인 거야. 명확하게. 염색은 물 뿌린다고 절대로 거기서 이탈하면 안 돼. 그거는 잘못한 염색 불량인 거야. 그런데 마이그레이션 증상이 왜 나냐? 이염 증상이 왜 나오냐? 거기에 여러 가지 변수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변수들이. 그 변수들이 정말 수많아요. 이걸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요. 근데 대표적인 게 뭐냐면 자, PU예요. 고분자 화학 물질이에요. 그죠? 고분자 화학 물질이지만 얘는 또 친수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장갑, 빨간 목장갑 물에 넣고 계속 비벼보면 미끈미끈해져요. 똑같은 거예요. 자, 여러분들 옥상에 녹색으로 방수액 뿌려놨잖아요. 그죠? 탄성코트라고 하나요? 방수액 뿌려놓죠. 그 방수액 물 묻으면 어떻게 돼요? 미끄러지죠. 지하주차장에서 미끄러지시는 분들 많죠. 네, 물에 약해요. 물에 미끄러져요. 미끄러진다는 건 어떤 화학적인 변화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자, 텐트 바닥에 안쪽에 피우가 있어요. 왜?
하프는 하늘을 바라보고 있으면 위에는 발수층, 밑에는 방수층이야. PU야. 근데 이거를 우리가 바닥에 깔았을 때는 뒤집으니까 밑에는 발수층, 밑에서 물이 들어오면 안 되니까 안에가 방수층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방수층을 지금 깔고 누워 자는 거예요. 깔고 누워 자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럼 방수층이 깔고 자는데 그럼 이 방수층에 있는 방수층이 물에 약하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들이 깔고 자. 어떻게 돼요? 온도차가 생겨요. 온도차. 지면의 온도는 바닥의 온도는 차갑고 텐트 안에 바닥의 온도는 사람의 체온이 내려가고 전기장판이 내려가니까 따뜻해. 온도차가 생기니까 뭐가 생겨? 결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텐트 안에서 자고 일어났을 때 밑에 흥건히 있는 물은 누수가 아니라 대부분 결로예요. 그래서 단열이 잘 되는 에어매트를 쓰고 그래서 이너매트를 쓰시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왜 이너매트는 쿠션용이 아니에요. 쿠션용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일반 에어매트를 쓴다고 칩시다. 에어매트는 따뜻하죠. 그죠? 바닥은 차가워요. 그 사이에 결로가 생깁니다. 물이 생겼어요. 자, PU예요. 미끈미끈해지죠? 그죠? 아주 염색약들이 신났어. 아주 그냥. 신났어. 아싸. 자유다. 비 온다. 자유다. 막 놀아. 놀다가 어디로 가긴 가야 돼. 왜? 열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항상 평형을 이루려고 합니다. 자, 잡고 있던 우리 염색약들이 쭉 탈출을 해서 어디로 가야 돼. 어디로 가겠어요? 어디로 가겠어요? 고분자에서 저분자로 가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물들기 쉬운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어디가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이 깔고 자는 에어박스, 에어매트, 요런 그 밑에 있는 코팅층. 그 코팅층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어매트를 자고 일어나서 들어봤더니 얼룩이 져 있더라. 시커멓게. 물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앞뒤 내용을 모르는 업체는 물어줍니다. 근데 한 발 앞서서 이걸 알고 있는 업체는 안 물어줘요. 왜? 미리 공지를 하거든요. 습기에 취약하고 바로 깔고 잤을 때는 텐트에 색이 물들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이거 물든 거는 책임져 드리지 않습니다라고 미리 공지를 하니까 면책이 되는 거예요. 맞죠? 여기까지는 이해하셨죠? 여러분들께서 텐트 안에 까는 에어매트 물드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하셨죠? 맞죠? 대답을 좀 해주세요. 우리 시청자분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대답이 없네. 여기까지는 에어매트 써보신 분들은 한 번쯤 들어보고 다 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불안정했던 텐트 바닥의 원단의 염료들이 에어매트 밑으로 달라붙어서 얼룩이 진다. 그걸 이염, 영어로는 마이그레이션. 오케이. 이거 없애보려는 시도를 이번에 합니다. 전에는 제가 몰랐으니까 당연하니 당연한 거야. 그냥 써. 불량이 아니고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쓰고 밑에 이너매트 깔아. 이너매트 깔고 쓰세요. 왜? 이너매트는 위에 발수층이니까 물이 안 들어. 이너매트 쓰세요. 이 얘기하면 또 이너매트 안 피나? 이너매트 안 살 거예요? 이너매트는 사야 돼요. 이너매트는 습기도 막을 수 있고 청소도 좀 할 수 있고 하나 사세요. 비싸게 안 팔게요. 제가 블랙제이드 이너매트도 싸게 팔겠다는 이유도 근데 이 얘기하고 나면 안 팔릴 것 같아서. 자, 에어매트를 깔아도 최대한 이염이 물론 100% 아니 또 이 얘기했는데 또 나중에 물 들었다고 따지지 말고. 자, 이 얘기하면 이제 업체들 똥줄 탄다 이제 아주. 가격 오르는 소리가 들리는구나 이제. 오픈해줄까? 오픈해줄까? 아마 이거를 정말 잘하시는 업체는 쓰고 있을 수도 있어요. 솔직히 저는 이번에 제가 그죠? 이번부터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이번부터. 이거 얘기할까 말까? 이거 내가 얘기하면 여러분 이 얘기 처음 들었을 건데.
이것도 얘기하면 또 자기들 막 가가지고 지네들이 막 아는 것처럼 막 또 떠벌리고 막 지네 것처럼 막 올리고 막, 그렇게 하지 마요. 생각을 해보니까, 생각을 해보니까, 일단은 폴리 옥스퍼드를 써요. 왜냐하면은 바닥에 쓰는 거는 좀 튼튼해야 되니까 폴리 옥스퍼드를 씁니다. 그죠? 좀 두꺼운 거를 써요. 그죠? 염색이 잘 안 먹는 건 알고 있어요. 그죠? 뭐, 물이 닿고 에어매트가 닿으면 이염되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원래 그러니까 여러분들 매트 앞 중간에 뭐 하나 깔고 쓰세요. 라고까지는 했어요. 그러면 이거를 방법은 없을까? 방법은. 방법은. 여러분 방법 없을까요? 원리를 알았잖아요. 원리를. 왜 생기는지도 알았어. 어떻게 하면 안 되는지도 알아. 그럼 이제 뭘 어떻게 방법 찾아봐요. 이제 이걸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야 돼. 생지라는 말을 이제 알아야 돼. 생지. 생지가 뭐예요? 아무것도 염색하지 않은 날것의 원단. 로우 패브릭이라고 그러죠? 영어로? 러라고 그러지? RAW야? 날것의? 생지라고 불러요. 생지. 생지를 가져다가 저희가 원하는 대로 염색도 하고 발수도 하고 피우도 하고 코팅을 합니다. 맞죠? 맞죠? 그러면 자 봐요. 그러면 에어매트를 깔았는데 이염이 났어요. 검은색. 그러면 이 검은색 물감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과정 중에 생지를 사서 염색을 해서 이 염색이 제대로 안 돼서 흘러나온 거잖아요. 그럼 이 염색을 안 하면 되잖아요. 염색을 안 하면 되잖아요. 단순한 거 아니에요? 좀 발상의 전환 좀 해봐봐. 검은색, 우리가 왜 검은색 원단을 쓰지? 왜 검은색 원단을 써요? 텐트 바닥에. 떼타지 말고, 좀 무게감도 주고. 그죠? 대부분 원단에다 바닥은 어두운 색을 깔잖아요. 바닥은 지저분해지고 막 그러니까. 그죠? 그렇죠. 근데 그 염색약이 누구나 알아. 에어박스 에어매트 쓰시는 분들은 누구나 거기다가 에어매트 썼을 때 물들 수 있다라는 걸 알아. 누구나 알고 있어, 요즘엔. 아니, 모르면 캡린이고. 그죠? 누구나 알고 있어. 염색이 문제면 염색을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아, 어려워요, 말이? 염색을 안 하면 되잖아요. 어렵다. 이것도 이해 못하냐? 염색을 안 하면 돼요. 그래서 엘레강스는 염색 안 할 거예요. 엘레강스는 염색 안 할 거예요. 엘레강스 바닥은 염색 안 할 겁니다. 대신에 스펙이 바뀝니다. 원사가 300데니아에서 210데니아로 바뀌어요. 지금 샘플 210데니아예요. 제가 아마 300데니아로 표기했을 거예요. 그래서 스펙 변경 공지를 지금 드리는 거예요. 300데니아에서 210데니아로 바뀝니다. 대신에 염색 안 합니다. 왜? 땡지를 사다가 염색해가지고 거짓말도 많이 쳐요. 그리고 지금 제가 사용하는 210데니아는 사실 300데니아라고 해도 여러분들 구분 잘 못해요. 구분 못합니다. 왜? 염색을 안 하니까. 차단할 방법이 없어요. 자, 그래서 300데니아 옥스퍼드 블랙 원단에서 210데니아 블랙 원단으로 변경합니다. 뭐라고? 염색 안 한다며. 왜 블랙이야? 네, 염색 안 합니다. 근데 블랙입니다. 그래서 이염을 최소화할 겁니다. 아마 이염 거의 안 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요 기술 방법이 아니고 원래 모든 기술들은 아주 옛날부터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생각의 발상에 전환을 해가지고 응용한 거는 없죠. 잔머리 좋지 않아요? 에어박스, 여러분 흰색 옷 입어도 묻어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텐트에 누우면 자꾸 시꺼먼 물들이 묻어나오는데, 묻어나오니까 염색을 하지 않으면 되지 않겠냐라는 발상의 전환.
근데도 검은색을 할 수 있다? 어떤 식으로 했을까요? 어떤 식으로 했을까요? 맞추는 사람 내가 선물 줄게요. 선물 드릴게요. 맞춰보세요. 나 빨리 하고 오늘 조금 배도 고프고. 검은색 생지? 생지를 사다가 염색을 해서 그 염색약이 빠져나오는 건데. 하하빠님, 제가 비슷하니까 선물 드릴게요. 네. 검은색 생지가 아니고요. 검은색 실로 만든 생지를 사면 돼요. 흰색 실이 아니고요. 검은색 실로 만든. 검은색 실은 실 만들 때부터 아예 그냥 색소를 넣어버리니까. 루이스님 혼자 딴소리 하시네. 아까 그 얘기 끝났고요. 그러니까 하하빠님이 말씀이 비슷한 거예요. 검은색 생지를 쓰면 돼요. 근데 생지를 원래 검은색 생지라는 표현이 사실 틀린 말이야. 틀린 말이야. 네, 요즘에 호응 잘해주셔가지고 선물 보내드릴 건데 그 1대1 문의 게시판에 좀 남겨주세요. 그 은자매 아빠님이 방송 중에 문제 내서 맞췄다고 해서 주소랑 연락처 좀 남겨주세요. 검은색 생지가 아니고 원래는 생지를 사서 염색을 해가지고 만들기 때문에 검은 물이 나온 거예요. 처음부터 검은색 생지를 쓰면 돼요. 근데 검은색 생지는 사실 염색을 하는 거니까 그 전에 검은색 실로 생지를 짜면 되는 거죠. 검은색 실로. 여러분 이거 진짜 이거 정말 생각지도 못했지만 아이디어 아닙니까? 그죠? 상상도 못했잖아. 왜 여러분들 에어매트 에어박스 검은색 물 들었을 때 진짜 짜증난데 업체에서는 당연합니다. 그냥 쓰세요. 근데 그거 개선이 돼요? 아직도 업체들이 당연하다고 얘기를 하고 개선이 안 되잖아. 난 개선할 거야. 엘레강스부터. 개선할 거야. 방법은? 그렇지. 염색, 아예 실에다가 검은색을 넣어버리고, 자체적으로 빠지지 않게 넣어버리고, 실을 짤 때, 왜냐면 폴리에스테를 짤 때, 아예 검은색을 해버리면 얘 물 안 빠져요. 내 머리가 태어날 때부터 검은색이야. 그러면 안 빠져. 근데 내가 검은색인데, 검은색을 뺀 다음에, 탈색을 하고 검은색으로 염색하면 이 검은색은 빠져, 물이. 그죠? 그거랑 똑같은 원리예요. 실에 염색을 해버리면 실은 염색이 안 빠져요. 그죠? 근데 우리는 염색 안 된 실로 만든 원단 생지를 사다가 내가 원하는 색으로 염색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 물감이 빠졌던 거야. 그러면은 처음부터 검은 실을 사다가, 그죠? 검은 실을 사다가 원단을 만들면 나올 염료가 없어요. 그래서 엘레강스는 바뀔 겁니다. 근데 대신에 요 원단이 흔치는 않아요. 가격도 좀 비싸고요. 흔치가 않아서 현재 지금 저희가 가용할 수 있는 게 210데니아. 그래서 제가 전에는 300데니아 사서 염색해서 썼는데 지금은 210데니아로 아예 만들어져 있는 검은색. 그러니까 이거 사실 여러분 이거 비공개? 잘난 척 할 거면 공개로 해놓으면 되는데 사실 이거 모르고 봐봐요. 나중에. 그래서 제가 이거를 지금 녹화를 하고 증거를 남겨놓은 거예요. 이거를 모르고 내년이든 후년이든 3년이든 5년에 계속 똑같은 소리 하는 거는 모르는 거지. 그래서 일단 엘레강스부터는 저희가 바닥을 그래서 지금 샘플도 210데니아예요. 근데 지금 샘플은 210데니아에 염색을 한 원단이고요. 양산품에 나오는 거는 같은 210데니아지만 원단에 염색을 한 게 아니고 실 자체가 그냥 검은색인 그 실로 짠 바닥을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색이 덜 묻어 나올 것이다. 라는 개선은 무조건 됩니다. 100%는 모르겠지만 저도 이제 만들어서 원단 해가지고 갖고 와서 해봐야 알겠지만 아마 많이 개선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노력하고 있다는 거 좀 알아주시고
알아주시고, 혹시나 제 방송을 즐겨 보시는 우리 업체 관계자분들, 뭐, 원단이 조금 가격이 나가더라도, 뭐, 아니면 뭐, 일단, 요런 거 방법, 꼼수, 뭐, 요거 해가지고 괜찮습니다. 이거, 뭐, 누가 원존이 이런 거 없습니다. 뭐, 저도 사실, 그죠? 뭐, 100% 뭐, 제가 다 개발한 것도 아니고, 요런 방법 써보시면, 개선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캠퍼들이, 상향 평준화된 그런 제품을 쓰는 날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올캠핑, 보이는 라디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래서 엘레강스 예약자 분들은 저희가 스펙시트 그 공지에 나와 있는 원단에서 300데니아 옥스퍼드에서 210데니아 옥스퍼드로 변경된다라는 거, 이유는 이염에 있다라는 거 참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아웃도어 디자이너 제이드였습니다. 끝난 줄 알았지. 자, 끝난 줄 알았지. 자, 고생하셨어요. 녹화 끝. 이제 좀 이해하셨어요. 음. 그래서 공장에서 아까 제가 계속 채팅했던 게 그거예요. 210데니아밖에 없대. 아니야, 300데니아로 하기로 해놓고서는 210데니아라고 하면 어떡하냐. 했더니, 그래서 이거 이왕 이렇게 하는 거 해서 좀 해주십시오. 오케이, 그건 내가 양보하겠다. 이게 된 거예요. 자, 댓글이 없네요. 자, 여러분들 오늘 올캠핑 보이는 라디오는 4시간을 못 채웠고요. 지금 3시간 31분 넘어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요 정도로 좀 오늘은 끝낼게요. 오늘 끝내고 자,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진짜로 빠입니다.